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계엄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 권한에 계엄청 법권이 있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봤을 때 할만하니까 한 거 아니겠어. 왜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국회 내에 종북주의자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밀레니엄 시대야. 그런 시대에 이 과거에 뭐 시위하고 6월 항쟁 그 다음번에는 반미 반일 감정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런 세력들은 뭐 북한하고 비슷한 세력들이야. 북한 마인드하고. 북한 과거에 누구야? 김일성 그때 그 시절에 그런 마인드들이 전부 다 국회에 앉아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항상 보면은 일본에 대해 가지고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거지. 미국도 그렇고 과거에 문재인 때 봐봐요. 어떻게 했나. 유니클로 뭐 불매 운동 뭐 등등 뭐 그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지금 뭐 다 유니클로 또 입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얼빠진 짓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국민들 감정을 선동질 한다라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에 그런 거짓이 너무 많은 거야. 우파 쪽도 그렇고 좌파 쪽도 그렇고 상대가 싫다고 해가지고는 거짓 이야기를 흘러내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흘러내리면 그럼 좀 그렇겠다. 흘려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뿌리 뽑자라는 거지. 그걸 누가 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종북주의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모든 의원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종북주의 그 애들이 그런 거야. 과거에 김경수 드루킹 뭐 사건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 난 그때 외국에 있어가지고 잘 몰라. 근데 누가 이야기를 하대. 찾아보니까 찌라시 조작 엄청 심했더라고. 그건 딱 그런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뒤돌아서 가지고 너에 대해 가지고 모함하고 없는 말하고 하는 그런 거야. 그게 기분 좋아?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칩니다. 이번에 뭐야 저항하고 발악하던 그거 그 영상을 공개를 한다 그러대.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는 반성도 좀 하십시오. 본인들이 그런 상황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봐봐. 뭐 계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당할 수 있다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야. 사악한 국민들이야. 좌파뿐만 아니라 참 뭐야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좌파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윤표범님이 윤석열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요. 윤석열 뭐 불속이야. 20분 다 들었는가? 좋아요도 눌렀어요. 7분밖에 안 됐는데 뭐지? 응? 이 봐봐. 윤표범은 프락치야. 내가 봤어. 왜냐면은 구속이 되어 있는데 무슨 구속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프락치라니까 저런 애들. 내한테 프락치 엄청 많아. 문제가 많다니까. 뭐야 남북 간에 통일을 할 거면 그냥 통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잖아. 김정은이 하고 김여정이 뭐 김정은 뭐 벤츠 타고 싶어 하고 뭐 롤스로이 타고 싶어 하니까 뭐 로스로이 사주고 그 다음에는 김여정이 샤넬 들고 다니니까 샤넬 사주고 그러다가 사치한다 싶으면 쳐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야 뭐 거기에 물들어져 가지고는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파워가 없다가 아니라 있어도 안 하는 거지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 그래?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통일을 하고는 뭐야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싶다 이러면은 앉혀놔봐. 그래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하는지 쫙 봐가지고 저놈이 독재를 하나 딱 지켜보는 거야. 그 독재를 한다 그러면은 쳐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깜빵에 쳐넣어.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렇잖아. 저놈이 나라는 보살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사치만 하네. 그러고 그러면 되지. 모 나라의 대통령 내외가 그렇게 했다 그러대.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끌어내려가지고는 깜빵에 쳐넣었다 그러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통일을 원한다면. 그렇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통일을 원하는 거야. 그게 누구야? 종북주의. 그 애들은 거기에 젊은 사람 아니야. 나이 많은 사람. 뭐 이해창, 그 다음에는 박지원, 그런 사람들 다 그런 뿌리지. 그런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분단되어가지고 반쪽만 쓴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침이 치밀겠지. 그렇겠지. 그리고 처음에는 6.25가 나기 전에 그냥 어설픈 38선이 꺼여졌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안 쳐들어왔었으면 됐는 거야. 걔들이. 그러니까 매일 하고는 뭐 북한이야. 북한이 안 쳐들어왔었으면은 그래도 또 일찍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런 거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 식량 모으기. 우리가 주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해가지고 주면은 걔들은 군사, 물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식량을 비축해 놓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달러를 준다. 그러면은 북한 얘들 쳐들어올 때 먹을 거 없지? 재워놔. 똑같은 거야. 음. 조회수 늘리지만 조회수 늘린다고 해가지고 돈 벌리는 거 아니니까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조회수 늘릴 필요가 없어. 조회수가 100이 나와도 10이 나와도 괜찮으니까 조회수 늘리려고 그러지 말라고. 뭐하러 내 방에 들어와. 그러니까 저렇게 조회수가 는다 그러면은 동영상도 볼 수도 있거든. 근데 또 동영상 조회는 안 들어. 아이러니하다니까. 라이브 조회수만 느는 거야. 탁재 윤 대통령 따봉입니다. 그렇지, 따봉이지.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 다 비겁해. 나는 이번에 제일 비겁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누군지 알아? 홍준표. 그분 제일 비겁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그러고는 그분이 저기 하와이 갔잖아. 정치계 은퇴한다 이러면서. 그게 그냥 여행 간 걸까? 난 도망가는 것 같아. 그러고 있다가는 조용하니까 다시 와가지고는 저렇게 한덕수하고 윤석열 네 분한테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 거는 진짜 저분이 과거에 우파에 있었던 정의로운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홍준표 씨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게 됐지.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딱 전략이 좌파 전략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지. 아니야, 좌파 전략하고 비슷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간사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편 들었다가 저 편 들었다가 그러면서 우파 쪽에서는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살짝 우파에 있는 이제는 힘다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지역 패는 거야, 말로. 그렇게 하면은 좌파 쪽에서 받아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좌파는 홍준표 같은 그런 분 싫어한다니까. 우파 쪽에서도 홍준표 그분은 이제는 받지 마. 정치계에 그분은 은퇴를 한다 그랬으니까 발을 안 디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번에 확실하게 색깔을 봤잖아. 이번 윤석열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는 어떤지 우파에 있는 의원들은 조금 간사함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때리 죽일로 저쩌고 그런다 그래도 의원들이 목적이 하나, 한반도 통일. 그것만 가지고는 계속 돌직구로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은 한결같다라는 거지. 단합이 잘 된다라는 거는 한결같다도 있는 거야. 한결같다. 이건 사과예요. 근데 이번 사과는 이상해. 스펀지 같아. 버석버석한 게. 차차TV 기회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누가? 홍준표? 응? 앞에 주어를 넣어주셔요. 정말. 왜 겁나? 뭘 겁나? 채팅창에 글 적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한 50%는 강심장으로 그려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 기회주의자야. 그래서 싫어. 난 그렇게 기회주의자 싫어해. 아무튼 뉴스를 보자. 근데 이재명 씨가 빌 게이츠를 만났어. 아니, 이재명 씨가 빌 게이츠를 만난 게 아니라 빌 게이츠가 이재명 씨를 만난 거야. 그러면서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 개발 사람들 모두 창문 통해 세상 바라봐.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는 저기 뭐 이재명 씨 이재명 할배 대통령 그러면 전부 다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 나는 그냥 호칭상 불러주는 건데 나의 구독자들한테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야 되겠지.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자기도 매일 윈도우를 쓴다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매일 쓰면서. 매일 쓰면서가 아니라 그냥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 이건가 보다. 그러네. 아예 있네. 그러면은 아니지. 매일 쓰는 윈도우. 한번 보자. 어떤 내용인지. 이재명 여기 내용을 읽은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방한 중인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가지고는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래. 소화가 안 되니까 꺽꺽거린다.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이야. 사적으로 서는 사람들도 많은데 공공적 활동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가지고는 백신 개발이나 또는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 참 존경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근데 저기서 공공재라는 건 다 같이 쓰는 뭐 산물 이런 걸 되게 말하는 거였지.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빌 게이츠다. 그냥 빌 게이츠 이사장이 아니라 우리 빌 게이츠. 우리 빌 게이츠 이사 언제부터 빌 게이츠가 우리 빌 게이츠가 됐어? 우리 빌 게이츠 이사장은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를 개발해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됐다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창문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 말도 잘한다. 표현이 엄청 시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또 읽어보면은 게이츠 이사장 특히 행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대통령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저희 재단은 얼마 전 25주년을 기념하며 가진 모든 재산, 가진 모든 기금 2천억 달러 그걸 앞으로 20년 안에 모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주로 전 세계 복음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렇게 많은 재산을 도네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 보니까. 그러면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 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 게이츠 저분이 오셔가지고는 이재명 씨를 만난 거야. 또 한번 볼까? 전날 김포공항을 통해 가지고 입국한 그래. 왜 김포공항을 통해 가지고 입국을 했지? 지금 저분이 나한테 저분이
내한테가 아니라 아무튼 저분 메일을 봤거든. 빌 게이츠 저분의 메일을 받아. 그랬을 때 인도에 있다 라는 거 내가 들었거든. 인도가 한번 보자. 인도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리나. 보자. 일단은 김포공항을 통해 가지고 입국한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그래.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기후 변화와 빈곤, 퇴치,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한국의 역할과 글로벌 협력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 분야야. 빈곤, 퇴치, 보건 분야야. 그러니까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과거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 열악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보건 분야, 그다음 빈곤 저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많이 협력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신 것 같아. 봉사활동을 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 가면 되겠네. 그렇지 않을까? 대주주 양도세 50억 안 하면은 끌어내려 또. 대주주 양도세 50억. 이제 그냥 꼴통 보수네. 극우를 안 그러고 성격을 했나? 그런 것 같은데 항상 와가지고 극우 그러더니 뭔 극우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이재명 예로 이재명 씨가 만약에 계엄을 한다. 그런데 계엄하는 취지를 딱 들어봤을 때에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그런 무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다. 그럼 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 않아? 아니면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를 없었던가. 나는 정청래 같은 그런 종북주의자가 있는 것 자체가 심히 괴로워. 국민들이 괴롭다,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굳이 그 정청래를 떡하니 앉혀놓고 임종석 저런 애들을 왜 앉혀놓냐고. 과거엔 잘 모를 때는 문재인 씨를 내가 많이 지지를 해줬지만은 알고 나니까 불안하다라는 것이. 과거 9.19 판문점에서 했던 안보 수약인가 뭐 그것도 천천히 읽어보니까 진짜 안보에 있어가지고는 국민들은 불안하다라는 거지. 종북들은 괜찮겠지. 그렇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는 거야. 나도 보고 있으니까 불안하다고. 그런데다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전쟁 대비로 해가지고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거부터가 어불성설 어폐라는 거지. 앞뒤 말이 안 맞잖아. 과거에도 우리가 3.8선 끄이고 난 다음에 바로 언제야 48년 해방하고 바로 그 애들 쳐들어왔잖아. 자기네들은 민족 해방 어쩌고 그러면서. 일단 대화로 해가지고는 진짜 그 당시 때는 뭔가 이렇게 협의점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근데 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쳐들어온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막았어? 이승만하고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막은 거야. 근데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복인 거야. 그 사람들이 정복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뭐 국회 내에서 몰아내자라는 거야. 그게 뭐 문제가 돼?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국회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전두환, 이승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다 보니까 그들로 인해 가지고는 3대통령, 그들로 인해 가지고는 이렇게 남북이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걔들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팩트도 아니다를 벗어나가지고 전적으로 다 내 생각이야. 이건 뭘까? 한국에는 100원도 아깝다. 돈 못 내겠다. 배짱 부리던 그걸 결국엔 일을 냈다 그래. 뭘까? 한국 정부가 구글하고 20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고정밀 지도 그래요. 고정밀 지도 5천분의 1 축적이야. 반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저게 무슨 내용이지? 미국 컴퓨터통신 산업협회가 반출 불허 조치를 대표적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며 미국 상무부의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등 조건부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구글은 글로벌 데이터 연동망을 고집하며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다. 국내에서 연간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회피하고 핵심 인프라만 가져가려는 차례피킹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국가 전략 자산이자 안보 리스크와 직결된 고정밀 지도를 외국 기업에 넘길 수 없다는 정보 주권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20일 미국 컴퓨터통신 산업협회와 관련 5개 협회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CCI가 컴퓨터 통신이야. 그리고는 CCI는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가 정식 회원사로 소속된 미국의 대표적인 IT 로비 단체다. CCI가 아까 전에 내가 찾아서 읽었는데 근데 미국의 대표적인 IT 로비 단체라 그랬는데 여기 가지고 딱 보면은 정식 회원사는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이래. CCIA와 관련 5개 협회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정밀 지도 반출을 제한 거야.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유럽 연합하고 유사한 수준의 인공지능 추진 등을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저 위에서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구글 맵 그걸 말하나?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 구글 맵 맞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조너선 맥하일 CCI 부회장은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보유했지만 미국 기업에는 불리한 보호 정책을 고수해왔다며 한미 정상회담은 시장 개방을 논의할 유례없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위치 정보 데이터 해외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해가지고는 20년 가까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5천분의 1 축척의 5천분의 1 축척이야. 전국 단위 국가 기본도를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와 해외 소재의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하겠다고 반출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위성 사진의 민감 시설 가림, 상세 좌표
좌표 삭제 등의 사항을 이행하며 구글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뭐 그렇다더라. 뭐 제대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하나도 없더구만. 뭔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위성으로 딱 쏴가지고 원격 이게 아니라 뭐 사람이 수작업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지. 위성 사진 내 민감 시설 가림. 위성에서 바로 쏴주는 거 우리가 본다 이러면은 저게 안 되는 거고, 위성에서 착각 찍었다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는 일일이 수작 들어가 줘야 되겠지. 상세 좌표 삭제 등의 사항을 이행하면 구글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금 괜찮네.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좀 그렇지. 그러나 구글은 위성사진 내 안보상 민감한 시설만 처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네. 안보상 민감한 시설만 가림 처리하겠다고 그러네. 그래, 민감한 사실. 야, 그 민감한 사실 또 한국에는 어느 부위만 가린 줄 알아요? 미군 부대 나오는 쪽 있지. 그쪽만 가린다. 내가 보니까 그래. 미군 부대하고 그 다음에는 미군 부대 근처에 보면 외국인 학교 있잖아. 그런 쪽만 가려. 다 먹었다. 밥 해가지고 말아 먹고. 아무튼 그런데 저렇게 미국에서 저렇게 찍으면 미국 내에 있는 북한 간첩들도 있을 거 아니야. 미국 내에 있는 북한 간첩. 요즘은 보고 있으면 진짜 그냥 북한하고 그냥 통일하는 게 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본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안보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안보가 주어지는 거겠어요? 응? 안보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안보라는 게 주어지겠냐고. 북한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동의를 해버리면은 속편하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는데도 우리 정부는 지도 반출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정밀 지도가 해외 기업의 위성 사진과 결합하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지도 데이터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재임을 상기하면 이를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소 제공되는 거잖아. 그런데 보니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이달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하고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했다 그러네요. 당초 이달 결론은 낼 예정이었지만 처리 기한을 60일 추가, 오는 10월경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요. 돈을 내든가. 우리가 앉아가지고 원거리에 남의 나라의 지도를 볼 수 있는 건 좋은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나라를 찍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용은 내야지. 그렇잖아. 아무튼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하러 간다 그러네. 권리는 좀 주장할 필요는 있지. 권리를 주장할 필요는 있다. 각 나라가 다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위성으로 찍는 거잖아. 위성으로. 안에 실내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나오기도 해. 자칫. 이거 좀 치우고 갖다 놓고 주식 뉴스를 좀 봐야지.
양도세는 대주주 양도세는 50억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야 대통령실에서는 10억 그 다음에는 당원들은 뭐 50억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땐 아니야. 이재명 할배는 50억 당원들은 10억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내 생각에. 대주주 양도세는 물 좀 마실까? 잠시만요. 이런 오늘 내가 귀걸이를 안 했네. 귀걸이를 판매를 해야지. 귀걸이를 사라고 유튜브 할 때 상품 내가 이렇게 홍보한다고 올려놓잖아요. 그거 다 판매를 하는 거거든. 어디 원거리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한테 상품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됐다. 여기도 있잖아. 나는 판매하는 능력이 없나 봐. 같은 색상이지 전부 다. 여기 안에 인챈트레스 앤 마크 찍혔고 도매로 들고 가도 되고 소매로 들고 가도 되고. 그 다음번에는 색깔 이렇게 있고 아마 이 색상하고 머스타드 컬러하고 이 색상은 내한테밖에 없을 거야. 내한테밖에 우리나라에서.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엔 다른 색상을 들고 왔고 나는 저 색상을 들고 왔거든. 이거야. 그 다음번에 귀걸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공장하고 거래하는 거야. 뭐 어디 그 나라 가게에서 파는 거 들고 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있지. 들어와가지고 디자인만 보고 다 카피를 하는 것 같아. 지들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카피를 예사로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디자인적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아무튼 또 한번 뉴스를 보면은 경제 뉴스. 저 바이오는 더 계속 올라가줘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렸지? 정말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봤을 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효과 확인했잖아. 젠백스 GV1001 진행성 핵상마비 연장 임상 중간 결과서 효과 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장 임상 실험의 중간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GV1001 저거 하나 가지고는 진짜 여기에도 적용하고 저기에도 적용하고 여기저기 엄청 적용을 하는 것 같다. 여기 보니까 특히 인지 기능하고 안구, 운동 등 일부 서브 도메인 평가 지표에서 증상이 유지 또는 개선되었고 선행 임상에서 진행한 바이오 마커 분석 결과 신경 퇴행성 질환 분야 주요 바이오 마커에서 일관성 있는 경향성을 확인했다고요.
그럼 좋은 건데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한. 이번 결과는 선행 임상시험과 연장 임상시험의 6개월 데이터를 포함한 48주차의 GV1001 투약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GV1001은 어디에도 약물에 적용시키면은 적용이 되는 약물인 거야. 저거는 이제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젠백스는 처음에 저거 나왔을 때 췌장암 쪽으로 해가지고 나왔었잖아. 그래도 완전 췌장암을 치료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지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췌장암 걸렸다 그러면 3개월이면 죽는다 그랬어. 근데 지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 자꾸 저렇게 약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는 투입을 하고 뭐 그러니까 연장이 되는 거야. 3개월 뒤에 죽습니다. 이것보다 그래도 이런 약물을 투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조금 연장이 됩니다. 이거하고는 180도 틀리다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번 결과는 선행 임상시험과 연장 임상시험의 6개월 데이터를 포함한 48주 차의 GV1001 투약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그래. 젠백스는 국내 첫 PSP 임상실험에서 시행 임상 6개월에 더해 연장 임상 12개월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 그게 나은 거지. 6개월 임상 난 별론 것 같아. 12개월 정도. 한 적어도 한 2,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왜 우리 암 있잖아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도 암 걸리면 뭐 전부 다 막 죽는다 뭐 그랬는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도 이게 1기다 2기다 3기다에 따라 가지고는 나이에 따라서도 틀린 거야. 우리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이었어. 2015년도인가 우리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였으니까 2013년도일 거야. 2013년도 뭐 그쯤 되었을걸. 전립선 암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곧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의사가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기니까 진행이 빠르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수술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시잖아. 약물 치료만 하고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완치는 안 돼도 그 약을 계속 먹고 생명을 연장을 시키는 거지. 다 낫는다라는 거는 감기도 다 안 나가지고 또 감기 걸리고 또 감기 걸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어디 여기 상처 나가지고는 다 나았다 그래도 흉터가 남아있잖아. 그럼 그게 다 나은 거야?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약물이 나와가지고 약물을 먹고 좋아진다 그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세월이 무성하다는 말을 직역하면 세월이 빡빡하다. 나라가 점점 망조가 된다. 연세가 많으신 분 같아. 연세가 70 가까이일 것 같아요. 40대라면 저런 소리 안 해. 70대라면은 젊은 인생 닉네임 내가 봐서는 한 68, 뭐 그 정도 아니에요 연세가. 40대면은 나라가 점점 망조가 된다라는 말은 안 하죠. 망조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 일부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시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교도소로 가가지고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야 나름대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아진다. 나라 빚이에요. 개인 빚이에요. 나라 빚이 많아지는 건 맞는데 뭐 일본도 빚이 많잖아. 일본도 빚이 많아. 일본 빚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일본 신경 안 써도 돼. 일경이야. 왜 신경을 써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뭐야 유튜브에서 그렇게 뿌리니까 그렇지. 일본의 국가 부채는 현재 약 9조 달러, 약 1경 2334조야. 일본은. 미국의 부채는 원래 부채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부채가 없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미국의 정부 부채는 1942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까지 평균 못 읽겠다. 여기 한번 쭉 보셔요. 이 정도로 많아요. 과거에는 저기 뭐야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그런 거고 괜찮아. 내가 봐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윈윈하는 나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 유엔에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하고 거의 다 뭐 수교를 맺는 상황에 처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니까요. 근데 뭘 걱정을 해. 그렇게 딸 뭐야 빚이 많다 어쩌고 이야기하는 걸 전부 다 뭐 국민의힘에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갚아가는 거야. 갚아가면서 빚이 완전히 없는 나라는 없어요. 이렇게 갚아가면서 사는 거야. 갚아가면서. 야, 우리 이거 할게. 한꺼번에 돈 못 주고 조금씩 줄게.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씩 받고. 그럼 그 나라는 빚이 있는 거겠지. 그걸 다 갚기 전까지는. 그런 관계, 상관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돈 잘 벌어. 걱정 안 해도 돼요. 젊은 인생. 연세가 많으셨어, 그래. 아니면 조선족이야? 아니면 북한 사람이에요. 음? 걱정 안 해도 돼요. 뭘 그런 걱정을 해. 뭐야 그런 그 걱정하는 것처럼 방송하는 그 사람은 유튜브에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무슨 IMF 때 우리가 달러가 없어가지고 빚이 어떠하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집에 있는 금이랑 금은 다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줬는데 어떻게 나라 빚이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종료할게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좀 나은 거야.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요. 뭐 이재명 할배가 돈을 그렇게 쌓았는데 매달 그렇게 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쏜 이유가.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풀어가지고 민심을 얻겠다 이러면은 그리고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보면은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는 좋은 반응이 일어난대요. 단데는 아니지만은 생각이 차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기 변두리 시장 이런 데는 좋다 그러잖아. 왜? 그 상품권 가지고 시장에서만 쓸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 그거 쓰려고 시장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쓰는 거야. 나도 이번에 그 상품권 받은 거 어디서 다 썼어. 밑에 컵샵. 네. 거기 소상공인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가 거기서는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쓰는 거야. 다른 데는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쓸 수 있냐면 못 쓰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주는 거고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세금 내는 거고 그만큼 또 수익이 되면 세금 또 내는 거고 뭐 기타 등등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일본이 버는 만큼 우리도 많이 벌어. 이상으로 벌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일본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과거에 대한민국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이 입지가 많이 이렇게 넓어졌고 파워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하시겠지요.